휴대전화 스피커에서 연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도 될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밤 11시쯤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 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입니다. 올해 30살이고 프리랜서 사진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연애 이야기입니다. 귓가에 남은 그 한마디가 밤새 울렸습니다. 둘이 허락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는 방식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연인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우리 관계가 조금 지루해진 것 같아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확실히 예전만큼의 설렘은 없었어요. 서로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휴대폰에 저장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관계를 망치는 일일까? 제 여자친구는 해외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작년에 귀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저보다 좀 더 개방적인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찬성하자니 불안하고 반대하자니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얀 조명이 켜진 스튜디오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사진가, 제 여자친구는 브랜드 기획 일을 했지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광고 촬영 현장이었어요. 저는 제품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연인은 그 브랜드의 마케팅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귀국 뒤 같은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점점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됐어요. 바빠도 밥은 챙겨 먹어 서로 안부를 묻던 날들이 쌓였습니다. 촬영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카페에 가기도 했어요. 하루 일과는 달력에 빼곡했고 촬영표에는 제 이름과 그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같은 프로젝트로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친구 이름은 지수예요. 올해 29살이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나가서 마케팅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경험 때문인지 사고방식이 꽤 개방적이에요. 연애에 대한 생각도 저보다는 자유로운 편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지수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신선했거든요.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하루 보내라는 문자를 주고받고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조금 달라졌어요. 서로 업무가 바빠지기도 했고 처음에 뜨거운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것도 있었고요. 지수가 요즘 우리 좀 루틴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편안한 관계가 된 거지라고 답했는데 지수는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건가 싶기도 해요. 새로운 자극을 원했던 거죠. 손을 잡아도 예전의 설렘이 덜하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수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볼까? 라고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조용한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죠. 우리는 카페 구석에 앉아 냅킨에 서로의 규칙을 적어 보았지요. 비밀 없음, 만남은 낮 시간, 서로에게 바로 알리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하자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끝이 떨려 글씨가 자꾸 번졌습니다. 사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수도 있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지수가 냅킨에 적은 규칙들을 보니까 꽤 구체적이었어요. 주 2회까지 상대방 신상 정보 공유 금지, 감정적 관계 발전 금지, 모든 만남 사후 보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규칙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지키고 싶고 약속은 무겁고 그래도 해보자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싫다고 하면 제가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열린 연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해외에서는 꽤 일반적인 연애 방식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죠.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많았어요. 결국 질투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카페 냅킨 규칙 메모를 지갑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계속 꺼내서 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촬영장을 다녀온 그녀에게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가 풍겼습니다. 평소에는 안 쓰던 향수였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냄새였는데 뭔가 낯설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랑 밥 먹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어요. 친구랑 밥 먹었어 라는 말과 달리 영수증에는 늦은 밤 둘만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영수증을 봤는데 밤 10시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기록이었어요. 친구랑 밤늦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구나라고 넌지시 말해봤더니 지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말했지요. 키스. 했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규칙 어긴 거 아니야? 낮 시간 만남이라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미안해.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야.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재미있어 라고 했어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에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지수가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만남 자체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만나는 거지. 이게 열린 연애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키스하고 그 사람에 대해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 약속한 규칙들은 다 어긴 거네라고 했더니 규칙이 너무 딱딱했나봐.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연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수는 이미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 결제 영수증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약속은 무엇이었고 규칙은 왜 만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더 엄격하게 해보자는 거였죠. 밤 10시 이후 연락 만남 금지, 겹치는 지인은 잠시 거리두기, 서로의 연락처 일부 차단. 이번에는 정말 세세하게 규칙을 정했어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도 서로 설정했지요. 소리로 들어오는 유혹을 줄여보자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지수도 이번에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이번에는 정말 규칙을 지킬게라고 약속했거든요. 저도 휴대폰 설정을 바꿨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되도록 하고 소셜미디어 앱들도 사용 시간을 제한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저는 관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릴지 더 멀어지게 할지 알 수 없었지만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며칠 동안은 잘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도 규칙적으로 연락했고 약속 시간도 잘 지켰어요. 10시 이후에는 정말 연락이 안 왔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같았거든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지 않아? 라고 지수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지금이 전보다는 낫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갈등은 줄어들었어요. 의심할 일도 없었고 서로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동시에 관계가 딱딱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나 즉흥적인 만남이 어려워졌거든요. 스마트폰 차단 사용 시간 설정 화면 캡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던 관계일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메신저에 오늘은 늦어라는 짧은 글자들이 줄줄이 쌓였습니다. 아무리 규칙을 만들어도 결국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늦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사 일이 길어져서, 친구 만나는 시간이 늘어져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이 늦어지고 만날 약속도 자주 취소되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속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자는 약속이 제 마음에는 작은 모처럼 박혔지요. 존중한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지수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동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복잡해졌어. 규칙도 많고 서로 눈치 보게 되고. 라고 하더라고요. 맞추려 노력했지만 끝내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 이만 정리하자라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큰 다툼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죠.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라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한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장해둔 마지막 이별 문자를 보면 지금도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고생 많았어. 좋은 사람 만나라는 짧은 메시지였거든요. 1년 반 동안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카메라 스트랩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피부로 전해오는 거친 감촉이 저를 붙들어준 듯 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열린 연애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걸까?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 내 그릇에 맞는 사랑을 하자. 합의도 자유도 상처 없이 가능할 때만. 무턱대고 참지 말고 무턱대고 허락하지도 말자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 한계를 알게 됐거든요. 저는 본래 독점적인 사랑을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지수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수는 지수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시도해 본 거니까요. 다만 저와는 맞지 않았을 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형태의 연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전통적인 연애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더 편하네요. 한 사람과 깊이 사귀고 서로만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이번 일로 제 가치관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적힌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연애 초기에 서로의 연애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나으니까요. 지수와의 이별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걸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면 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더 솔직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와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아요.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정도만요. 서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맞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요즘에는 사진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맡게 됐고 개인 작업도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도 배워가고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연인이 열린 연애를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반대하시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져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연애를 선호한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날이 올까요?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 경험이 제게는 큰 배움이 됐거든요. 같은 자리, 다른 숨, 답은 각자의 마음에 맡겨둡니다. 어떤 형태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라리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4년, 5년, 6년 만나고 그랬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수였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했다면 그런 실수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